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관련 이야기입니다. 취임 이후에 첫 개각인데 장차관 15명을 대거 교체를 했습니다. 네. 많은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장관급만 보면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네. 국민권익위원장의 김홍일 변호사 이렇게 임명이 돼서 장관급만 보면 소폭 개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차관급이 13명이나 네.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 규모가 있는 개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성 면면으로 봤을 때 이 개각 성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보통 이제 장관하고 차관의 역할을 비교적 나눠 본다면 장관이 정무적이고 네. 차관은 실무적이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정무적인 역할을 더 크게 맡는 장관이 많이 교체되지는 않은 반면에 실무적인 역할을 맡은 차관이 많이 교체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 기조는 변함이 거의 없이 그대로 가는데 그 기조에 발맞춰 가지고 실무자부터 많이 교체를 하겠다. 거기에 그 국정 기조를 관철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인사들이 또 5명이 차관급으로 가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땐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로 포진시키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 부분입니다. 자, 장관급 인사 두 군데인데 특히 눈에 띄는 부처 통일부입니다. 자, 권영세 장관 정말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뭐 큰 힘을 실어줬던 것 같은데 이제 국회로 돌아갑니다. 본인이 직접 국회로 돌아가겠다 요청을 했다면서요. 네, 권영세 장관은 용산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결국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유력한 관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강력하게 국회 복귀를 희망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지난해 있었던 이태원 참사 때문에 용산 지역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습을 위해서 좀 더 서둘러서 국회로 또 지역구로 복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평입니다. 자, 후임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네, 통일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낸 바가 있습니다. 예. 일단 학자 출신으로서 성신여대 교수로 또 재직을 해왔었고 그동안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북한 전체주의 체제는 파괴돼야 된다. 김정은 정권 타도돼야 된다. 이런 강경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떤 통일부의 대북 교류 기능보다는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통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국정 운영이 더 크게 실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최초의 유튜버 통일부 장관이다. 이런 별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채널 구독자가 24만 명. 상당히 많네요. 이 정도면은 본격 유튜버라고 유튜버죠, 유튜버.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뭐 예전에 뭐 인터넷 매체 펜앤드 마이크라든지 이런 쪽을 포함해서 여러 기고들 또 활발하게 해왔는데 어떤 글을 쓰는데 그치지 않고 영상도 열심히 올리는 그런 유튜버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각 면면을 살펴보니까 또 다른 유튜버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신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예. 김채환 원장 내정자의 아하. 과거 유튜브 발언들이 드러나면서 또 한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 썸네일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이제 딱 적혀 있는 문구들만 봐도 좀 자극적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또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언급을 하면서 생체 실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생체 실험.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구판,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긴급 구속각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세네요. 네, 네. 김채환의 시사이다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김 내정자가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고, 여기도 구독자가 54만 명이나 됩니다. 아주 뭐 강력한 유튜버네요. 네, 그동안 동영상을 400개 정도 올렸는데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지지층을 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표인 동시에 또 논란의 소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차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장관, 차관, 비서관이 동시에 바뀐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바뀐 건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주태국 대사가 네. 임명이 됐고, 이제 문승현 대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지냈던 인사입니다.
근데 이제 외교관 출신 인사가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부가 1998년 출범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이 김수경 교수 같은 경우도 인권 관련해서 북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왔던 그런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장관, 차관, 비서관이 동시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조, 컬러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전 정부의 통일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강제 어부의 뭐 강제 북송이라든지 북송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통일부 내부의 노조에서 반기를 든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 인식을 느꼈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를 통해서 좀 통일부의 기조를 크게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또 장관급 권익위원장 검사 출신의 김홍일 위원장 지명이 됐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뒤를 잇게 되면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요직을 여러 자리 거쳐갔던 김홍일 네. 내정자 같은 경우는 검사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40년 정도 되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법조인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선배로 모시는 그런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전현희 위원장과 굉장히 좀 갈등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윤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정상화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뭐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정치 공작 특위가 있었는데 그 특위 위원장을 김홍일 내정자가 맡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윤 정부 2기 내각이 출범을 했습니다. 전반적 평가는 뭐 하루가 됐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들,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주된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이들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실세 차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들 비서관들이 이제 차관으로 임명돼서 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뭐 주저하지 말고 네. 싸워라 이런 주문을 또 내놨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평소에 갖고 있었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면서 현 정부의 기조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내비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좀 거리를 띄우고 보면 이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또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자, 한편 문체부 차관의 역도 영웅 장미란 교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네. 예. 제2차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제2차관은 체육 정책을 담당을 네. 하는 자리고, 그리고 과거에도 운동선수 출신 차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윤희 그렇죠. 선수. 예. 네, 제2차관으로 갔었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고, 특별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장미란 교수가 인연이 있었다기보다는 현장 그 선수 출신으로서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인사 중에서 또 발탁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은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대법원 판결 이야기입니다. 무죄가 났어요? 네,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에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기소가 됐던 김 전 실장의 제3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는데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예. 그래서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내서 다시 만든 원심이 법리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자, 원래 1, 2심에서 유죄인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받고 지금 돌아갔다가 최종적 무죄가 됐다라는 네. 거잖아요. 1, 2심하고 대법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일단 1심, 2심 재판부는 국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답변을 했던 서면이 있는데 네. 이것이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허위를 담은 그런 내용의 보고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네.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서면 질의를 받고 김기춘 전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계속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답변한 것이 허위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1, 2심의 판결이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두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허위 공문서는 아니다. 이렇게 네. 또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하고 이제 의견 부분인데 네네. 아마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좀 혼재가 돼 있는데요. 아마 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함으로써 어떤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부분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 제시하는 부분하고 네. 구별이 된다면 앞으로도 많은 사건에서 이 부분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또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의견 진술 부분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네. 사실 그 부분은 허위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지금 5번 재판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새벽에 나온 소식 또 하나 있습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의혹을 이제 수사받고 있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일단 면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결국 기각했는데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되었다가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고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결국 뭐 구속 시점도 사실은 사건이 시작했을 때 구속하는 거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구속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고 특히 곽상도 의원 전 부자가 네. 이제 무죄가 되고 나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 사건도 좀 탄력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수사를 하면서 남욱 씨라든지 네. 김만배 씨 진술이 일치해왔고 양쪽 진술이 그러면서 박영수 전 특검의 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에 진짜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도 원래는 200억 원을 약정을 받았는데 우리은행의 그 개입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참여보다는 대출 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50억으로 줄었다.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검찰이 이제 두고 있는 혐의가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라고 나올 수도 예측을 있다. 하셨을 예. 것 같은데 이렇게 기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크게 차질이 빚어지고 뭐 또 다른 어떤 의혹의 인물들 예를 들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네. 이쪽에 대한 수사들이 일단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제동이 걸릴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으로 큰 충격 줬던 그 소식입니다. 네. 자, 이 친모 30대 혐의를 바꿨어요. 원래는 영아 살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일반 살인죄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제 경찰에서 송치를 하면서 혐의를 적용한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바뀐 것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영아 시신 사건이다 보니까 영아 살해죄를 적용을 하는 듯 했는데 일반 살해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아 살해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사건의 특수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 영아 살해죄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뭐 좀 특수한 사례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살인이다 그냥 이런 취지에서 일반 살해죄로 변경을 했다라고 볼 수 그냥 있겠습니다. 아주 좀 기계적으로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뭐 네. 특히 참작갈 사유로 영아를 살해했을 때 영아 살해죄가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네. 일반 살인죄보다 아주 경합니다. 일반 아.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네. 그래서 그 범죄를 지금 적용을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고 영아 살인죄 같은 경우는 53년도 형법 만들 때 있었던 범죄입니다. 아, 경제적 이유 네네. 같은 것들. 네. 그래서 좀 감경해야 되지 않느냐인데 네. 그게 지금에 맞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그런 동기보다는 일반 살인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그 이전에 3명의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살인죄를 아마 적용한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또 문제는 이 남편 같은 경우도 지금 피의자로 신분으로 전환이 됐네요. 네, 일단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그냥 배우자가 낙태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냥 믿었다.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 남편 또 같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 혹은 동참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점 때문에 이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자, A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 예.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고 고로 이제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좀 중대하게 참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영화 이제 살해를 했던 예. 이 사람의 자녀들이 있어요. 네. 네, 자녀가 3명이나 있고 어린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신상 공개 불가 쪽으로 일단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장마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장마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평에 실종자 한 명이 나오기도 했는데 발견은 됐다면서요. 네, 수문 점검을 하던 도중에 네. 화천에 휩쓸려서 실종된 한 60대 시민이 있었는데요. 수색 사흘째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전라남도 한평에 당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후 9시 4분부터 10시 4분 사이에 1시간 동안 사이만 해도 이제 71.5mm의 폭우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27일, 28일 사이에 한평 누적 강수량이 196mm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네. 예, 이런 과정에서 좀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한편 오전 경북 영주시 상망동 산사태로 1살 여자아이도 지금 매몰돼서 구조는 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이고 남부지방 지금 많은 비로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까요.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